대출금으로 투자하면 잃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러면 대출금으로 그러면 해도 되나? 해도 되긴 되죠. 근데 이 확률을 제낄 거면 돼요. 대출로 한 사람도 한 90%는 잃지 않나요? 근데 나는 10%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건데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 심리인데 대출금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1000만 원이 600만 원 되면은요. 못 버텨요. 뭘 못 버티느냐? 이게 여윳돈으로 하는 사람이랑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1000만 원, 600만 원 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걸 당장 1000만 원을 다시 만들어야지 원금이라도 되잖아요. 근데 상환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매매가 안 되고 바로 메탈 이런 코인 바로 타버립니다. 바로 타가지고 1% 2% 먹고 나오면 되는데 그거 못하고 좀 더 빠져서 계속 시드 삭제되죠. 아마 이런 경우들 많으실걸요. 이게 가령 대출금뿐만이 아니라 여윳돈으로 하셔도 이런 마음을 많이 가시는데 내가 당장 2주 뒤에 일주일 뒤에 이 돈을 상환해야 돼. 그러면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올바른 매매가 여윳돈도 마찬가지인데 대출금은 더 심하죠. 본전은 찾고 가자 이런 마인드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보면은 이 매물 시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몰랐는데 제 지인들이 메타디움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물려 있으면은 손절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400원에 물린 사람 많아요. 380원도 많고 저는 펜트하우스도 제 눈으로 봤어요. 한 500원쯤에도 물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 상식상으로는 자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김치코인들 물려 있신 분들 제 상식상으로는 이렇게 내려갔을 때 물 타거든요. 제 상식상으로는 이렇게 미친 듯이 내려갔을 때 물을 타요. 그래야지 평단가를 낮춘다. 근데 저 깜짝 놀랐던 게 저 한 네다섯 명 됩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금액들 넣은 애들도 많아요. 16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넣은 친구들인데 저는 깜짝 놀랐는 게 물 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물을 어디에 사냐면 400원에 주었잖아요. 그러면 막 360원에 타요. 350원에 타고 뭐 200원대, 150원대가 물 타는 게 아니라 그럼 자, 첫 번째가 충격이 물 타기를 해도 이상하게 물을 탄다. 두 번째가 손절을 안 해요. 전 이거 두 가지가 너무 충격이었는데 왜 그런지를 봤는데 너무 코린이라서 주식도 잘 모르는 애들 이 친구들이 코린이고 주식도 잘 모르는 애들이라 가지고 이거를 뭐 손절해야 되는지 물을 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들어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야, 너 언제 털 거야? 그러면 보통 130원에서 뭐 250원, 제일 높이는 270원까지 갔죠. 130원에서. 야, 그럼 이때 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요. 300원, 400원, 뭐 500원에 있는 애들은 안 턴대요. 자기들은. 그냥 끝까지 가져갈 거래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 시체가 그냥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뭐 제 지인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일 거잖아요. 되게 평균일 거고 평균 중에서도 코린이고 주식도 잘 모르는 애들이긴 한데 그러면은 야 이거를 400원까지 500원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참 힘들겠다. 이런 코린 애들이 많이 타 있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이게 장세가 길어지고 지치면은 다 떠날 줄 알았는데 은근히 그 매물대에 버티고 있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털어야지 좀 움직이든가 말든가 하는데 디카르고도 제가 알기로는 시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직원이 디카르고 홀더예요. 저희 직원이 디카르고 홀더인데 얘가 지금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디카르고 홀더고 디카르고 공식방에 있어요. 근데 되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디카르고가 300원 아래 갈 때 저 옆에 있으니까 얘가 막 알려줘요. 근데 300원 깨질 때는 이 새끼 이제 300원도 못 지키네 막 쌍욕을 했다는데 지금은 뭐 그냥 좀 떨어지면은 그 방도 되게 무서운 게 디카야 아프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한다고 해서 좀 무서웠어요. 막 그냥 디카야 아프지 마 우리 디카 아프지 마 이러고 있는다 하더라고요. 혹시나 김치코인 홀더분들은 공식방에 들어가셔서 인간 지표 보셔도 좀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매물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롯데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해야지 네이버랑 동률이에요. 그래서 제일 아쉽고 롯데가 사와야 돼요. 제일 사와야지 아쉽고 그리고 임원진들을 지금 다 영입해가고 있잖아요. 전 이제 임원진들 영입하는 거는 인수 전에 다 물밑 작업이거든요. 일단은 되게 가능성 있고 그리고 이즈고랑 MOU를 맺은 게 디카르고예요. 이것도 제가 MOU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MOU는 뭔 말이냐면 저희 회사가 구멍가게예요. 구멍가게. 진짜 뭐 어디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뭐 되게 작은 회사죠. 근데 티몬이랑 MOU 맺자고 티몬에서 연락 왔었어요. MOU 체결하자 우리랑. 그래서 기자랑 불러서 사진 찍고 올리자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대단해서
에이, 아니에요. MOU라는 거 너무 그냥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법적 책임도. 근데 이지고랑 디카르고랑 MOU 맺은 거는 별로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왜 다 엮여 있다고 하는 거죠. MOU가 이게 그냥 MOU가 아닌 게 디카르고 CEO고 그리고 디카르고 CSO고 양중원인데 양중원이 이지고 CEO예요. 그러니까 뭐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저는 디카르고가 그러면 희망호를 우리가 돌리면 되냐인데 제가 지금 이거 사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키워드 검색량 좀 제가 좋아하는데 키워드 검색량 자체가 대중들이랑 개미들의 관심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강한 지표가. 왜냐면 관심이 있으니까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네, 더블록 편집장 비트코인 관련 트윗 수가 급감했대요. 암호화폐 미디어 더 블록 편집장 프랭크 차파로는 스위트를 통해 마이애미 컨퍼런스가 최근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큰 컨퍼런스가 열린 거잖아요. 비트코인 관련 트윗은 급감했다고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중들이 외면하고 관심이 꺼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봤는데 구글 트렌드 검색량도 확 줄었더라고요. 거의 상당량 줄었어, 상당량. 71에서 43이니까 엄청 줄은 거죠. 엄청 줄은 건데 그러면 뭐냐 대중들한테 지금 계속 잊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에 관심이라는 게. 네, 그래도 2020년 대비 그리고 1월 장 대비 그래도 높은 관심이에요. 상당량 줄어들었죠, 관심도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좋아요, 저희한테는. 일단은 상승장에서의 관심도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계속 올라가는 게 좋은데 근데 하락장에서 관심도는 차라리 높아도 이제 좋겠지만은 차라리 낮아서 떠날 사람 떠나고 어차피 떠나는 사람들 언제 오냐면요. 1월 달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지인들 지표를 많이 보조지표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연말부터 지인들이랑 친구들한테 제가 11월 그때부터 애들한테 오픈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비트코인 좀 사라. 지금 괜찮은데? 근데 이때도 야, 너무 많이 올라. 여기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르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야,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르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때도 안 샀고 1월 달에도 안 샀어요. 이 친구들이. 근데 거의 12월 달에도 안 샀는데 1월 초쯤 되니까 갑자기 얘기하더라고요. 야, 나도 올해 신년인데 비트코인 한번 해볼까? 그거 좀 많이 올랐던데 괜찮아? 그래서 괜찮지. 사. 이랬는데 그때부터 조금 업비트라든지 빗썸 계좌를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트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물린 애들도 있어요. 물린 애들도 있고 뭐 관망하던 애들도 있고. 그래서 물린 애들은 이쯤에서 욕하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야, 이씨, 내가 그러니까 안 한다 했지. 괜히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라는 말을 그렇게 강요하진 않았는데 이때부터 하라 그랬지. 지네들이 이때부터 들어와 놓고선. 그래서 뭐 욕하고 갈 애들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인 기준으로. 뭐 제 지인이 지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제 지인 평균 10명 중 10명이 다 투자했다고 칠게요. 10명 중에 투자한 사람, 투자자 10명 중 한 7명 떠나더라고요. 갑자기 또 올라가니까 2월달, 3월달에 또 들어오더라고 하나씩. 7명 떠난 애들 중에 2월달에 한 명 왔으면 3월달에 2명 떠나간 애들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4월달에는 더 많이 들어오고 떠나간 애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더 많은 시드를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지금은 딱 이 장세죠. 또 이제 떠나가거든요. 제 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왔다가 또 떠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또 10명 중이면 10명 중 슬슬 5명 정도 나간 것 같아요. 대강 말씀드리는 거예요. 슬슬. 근데 몇몇은 현금화하고 딱 눈시울 붉히고 있죠. 딱 한번 떨어져 봐라. 내가 산다 이러고. 지금 보면은 이게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심도가 많이 줄었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심도는 구글에서 나온 트렌드 키워드이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또 100번 세뇌시켜도 나쁘지 않아요. 혹시 포모 증후군 아니신가요? 내가 안 탔는데 그냥 떠나버릴 것 같고 그리고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올라가네? 안 되겠다. 매수 버튼을 눌러버리죠. 신기하게 본인이 매수하자마자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단 5분도 안 돼서 손절하죠. 그리고 나서 삭제되는 나의 시드인데 매번 반복되는 행위지만은 고치지 못하는 나의 습관은 안 되죠. 고치셔야죠. 매번 반복되는 행위지만 고치지 못하는 나의 습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당신은 포모 증후군. 혹시 포모 증후군이시라면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고쳐주셔야 돼요.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